어떤 의미일까요? 또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말랑말랑한데요, 주제가. 맞습니다. 사랑 얘기인가 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월 말에 소개하는 벽돌책 읽기 기간이거든요. 네? 벽돌책인데 어떻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벽돌책이라는 게 꼭 두꺼운 책이라기보다는 잘 안 읽혀지는 고전 같은 책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깨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읽은 사람도 정말 많지 않은 책이거든요. 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저자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갑자기 탁 가고 아픈 느낌이 드는데요. 네. 책 제목은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요. 책 제목만 보고 샀다가 낭패를 당한 책이 딱 2권 있거든요. 이거 왠지 호기심 가잖아요. 사랑의 기술. 네네. 그러니까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네. 진짜 뭐 사랑의 기술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샀고요. 또 한 거는 버트란드 러셀의 게으름을 위한 찬양입니다. 네. 둘 다 이게 고등학생이 좋아할 만한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게으르면 좋을 것 같은 네. 시절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제목이긴 한데, 근데 막상 보면 철학이나 또 사회학 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손이 가지 않는 책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그 사랑의 기술 이 책이요, 몇 년 전에 크게 주목받은 적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요. 네. 어느 날 네.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요, 책 3권의 제목을 올려서 많은 팬들에게 떡밥을 투척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중 한 권이 이제 데미안이었고요. 네. 또 한 권이 그 융의 영혼의 지도.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이 사랑의 기술이거든요. 그때 이 사랑의 기술이 엄청 관심받아서 한때 좀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전부 다 어려운 책인데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특히 융의 영혼의 지도는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결코 쉽지 않은 책인데. 네. 그럼 사랑의 기술. 네. 이거 어려운 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오히려 간단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노래 가사도 아니고 말이죠. 되게 오래된 노래 같은데 그거 지금 떠오르시네. 이 사랑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고요. 네. 사랑을 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것이 한순간의 감정이라면 사랑을 유지하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기술이란 건요,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은 하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기술적인 훈련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랑이 시효는 3년이다. 네, 그렇죠. 길어야 3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도 뭐 나름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했다고 얘기하던데. 네, 그 실험도 있고요. 옛날에 프랑스와지 사강이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10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상을 잘 분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은 먼저 사랑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예. 에리 프롬은 사람은요,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의 감옥에서 떠나려는 절실하고도 원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확실히 좀 어렵죠. 네, 표현은 어휘들이요. 어려운데 네. 고독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합일에 이른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에 내포된 4가지 요소가요, 보호, 책임, 존경, 지식입니다. 이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네. 사랑에는 보호라는 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책임을 수반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존경이 없는 책임은 지배와 소유로 타락을 하게 돼요.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존경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바로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이란 4가지 요소를 내포하게 된다는 건데요. 네. 사랑의 기술에서는 이런 분석 툴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분석을 해요. 그중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재밌거든요. 네. 어린이는 10세 이전만 해도요,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이때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긴 해도요, 자기의 통제는 벗어난 사랑이죠. 어린이는 그 젊은이로 가면서 그러니까 어린이에서 젊은이로 되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잘한 일을 칭찬하고 못한 일은 벌을 주는 조건부 사랑이거든요. 예. 아버지의 사랑은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은 나의 통제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오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면 이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거다. 네네. 예. 예, 가장 좋은 건요. 개인이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전이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아, 좀 이런 거 풀어서 설명해 주면 안 되나요? 너무 용어가 이렇게 문장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벽돌책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럴 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결국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에서부터 남의 이타적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요,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일단 자신을 대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보호, 책임, 존경, 지식 이게 이제 네 가지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노력이 나한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올바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죠. 근데 현대인들은요, 이 독립적인 개인의 특징으로 하잖아요. 예. 요즘은 뭐 초개인화를 넘어서 핵개인화라는 말도 쓰고 있잖아요. 핵개인화가 뭐예요? 초개인화보다 더 이제 개인화된 사회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주의다. 네, 그런 사회다라고 네. 해서 그런 말들을 요즘에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동료,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이게 현대인의 병인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짜 사랑을 경계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사귀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제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은 진짜 어렵습니다. 나를 그렇죠. 이렇게 떼내가지고 네. 객관화시켜서 네.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나를 떼어놓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맞습니다. 자꾸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벤트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아, 그런 실천 방법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에리 프롬이 이제 사랑이 기술이라면 그것은 학습이 가능하다. 기술이니까 네. 라는 전제하에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론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론과 실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이렇다. 그런데 이제 실전 역시 그러면 이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 책을 보면요. 에리 프롬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 없어 하는 것 같긴 해요. 이론보다는. 네. 그냥 가이드를 제시할 뿐이지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다고 그 밑밥을 깝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그런데 한다라고 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훈련, 정신 집중, 인내,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약간 좀 실망스러운데. 네, 그러니까요. 그 뭔가를 훈련한다라고 하면 다 필요한 요소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달을 요구하는데 이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한 절반 정도라고 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요? 근데 여기서의 신앙은요, 이게 종교적 개념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교육에서도 그 아이에게 중요한 의미의 사람이 그 아이를 믿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사랑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에리 프롬도 좀 자신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다 잘 알고 있으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하게요. 실패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서 서로 그러려고 노력하자라는 그런 마음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실제로 기술적으로 익힌다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직접 읽어보시니까 어떤 네. 좀 자극이 느껴지던가요? 아, 사랑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던가요? 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이분이 좀만 더 쉽게 썼어도 그런 자극이 확 왔을 텐데 머리를 좀 많이 쓴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심장이 좀 식은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근데 한 번쯤 사랑에 대해서 네. 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얕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얻기보다는. 맞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방탄소년단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 노래 보면 네. 노래 들으면서 10대들이 굉장히 용기 얻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앨범 자체도 어떤 테마를 가지고 내고요. 그 테마가 이제 활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청년들한테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한데요. 이 책은 그 방탄고시라고 해서요. 어느 날 SNS에 올린 3가지 책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게 도대체 이 책들은 왜 올렸을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방탄고시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공부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듯이 읽어야 되는 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의 기술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앨범이요. 예. 러브 유어셀프라고 있거든요. 예. 유엔에서 한 연설도 너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집착이나 소유라고 말을 하죠. 인간이 사랑을 상실한 것은 참된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에리 프롬은요. 네. 사랑은 노력과 학습, 훈련으로 이룩하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인식하고요. 관심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이런 프로세스를 네. 타인에게 확대해서 결국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러브 유어셀프는 그래서 이 말은요. 단순히 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너 스스로를 믿어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거보다 네. 좀 더 큰 거죠. 예.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 확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계와 화해하며 평화를 전파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의 그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그걸 사랑의 기술을 책을 권하는 것으로 네.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러브 유어셀프라는 그 앨범과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다 같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나를 사랑하기가 제일 힘든데요. 어떡하죠? 그래서 참 보통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또 자기한테 또 엄격한 사람도 있는 반면 자기한테 굉장히 유한 사람도 있어서 이게 좀 객관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거라. 저 사람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는 할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제목만 봐서는 또 그 방탄소년단하고 비교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근데 벽돌책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겠다라고요. 요즘 외롭고 힘들다, 고독하다, 또 우울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이 도움이 되겠죠. 끝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까지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책에 대해서는 그 에리 프롬이요 50년 전에 냈거든요. 그런데 50년 전에 내서 이렇구나. 좀 의도하긴 하죠. 네.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모처럼 가족들, 친척들이 많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는데요. 사실 즐겁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친척 간의 싸움이 많이 나는 때기도 합니다. 모처럼 모이니까요. 아마 가족으로서요. 뭔가 주기보다 받으려는 성향들이 좀 더 앞서다 보면 이런 분란들이 일어나기 쉽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향 가거나 가족들 만나기 전 연휴에 이 사랑의 기술 같은 책을 좀 읽으면서 마음도 진정시키시고 주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시라는 의미로 오늘 특별히 이 시기에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 읽고 친척들 만나면은 혼자서 이렇게 철학자가 된 표정으로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안 싸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서 뭐 고스톱 하면서 좀 돈도 좀 잃어주고 그렇게 베푼다라는 생각으로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시안 작가 권유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결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